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급락하던 코스피가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일단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이 구원투수로 주가 방어에 나서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반등은 말 그대로 방어에 의한 것일 뿐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위기시 가동할 비상계획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증시 불안정이 이렇게 계속되자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권도 이제는 위기감을 내놓고 토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급변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 교체설이 또 불거지면서 뒤숭숭했습니다. 먼저 증시 움직임을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93% 오른 2014.69에 장을 마쳤습니다. 엿새 만에 반등입니다. 어제 5% 넘게 떨어졌던 코스닥도 오늘은 2% 넘게 오른 644.14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1985.9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들이며 201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 2천억 원 등 기관 투자가가 약 5,2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의 순매수 규모로는 1년여 만에 최대폭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고 개인도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반사이익으로 오른 것도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단 2,000선을 회복했지만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증시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코스피가 급락하자 정부는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여당은 오늘 충분치 않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부의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 등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증시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합니다. 금융당국이 5천억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지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넋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와 함께 심리적 지지선으로 불렸던 코스피 2,000선마저 장담할 수 없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민주당은 증시 하락으로 생긴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증시 하락을 계기로 다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경제에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해도 어찌할 줄 모르고 상황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시그널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과 함께 경제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여야는 불안한 주식시장이 향후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여당이 정부를 겨냥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과연 여당이 그냥 남의 일처럼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당의 지도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는가 하면 당정 간의 엇박자로 비칠 모습도 여러 차례 노출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야당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지표 모두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 대표가 할 말이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며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9월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직전까지 당 지도부와 장관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물량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세제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가 여당발로 나왔습니다. 이달 초순쯤 비슷한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냈는데 또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에게 좀 더 상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 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죠.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두 사람 교체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청와대 안에서 두 사람의 교체 얘기가 나온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사를 하게 된다면 정권 출범 초기에 하는 조각이 아니라 중간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음을 먹은 뒤에 지시를 한 뒤에야 인사 관련 부서인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이 나서서 후임자를 물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 인사 관련 수석실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예. 자, 근데 이미 이제 이달 초순에 나온 적이 있고 이번에도 또 여권 관계자 발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야당의 정치 공세라면 모르겠는데 여권의 주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면 청와대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체설이 불거졌을 당시와 비교해서 좀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지난 11일이었죠. 처음 교체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고 명백한 오보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다라면서 확실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체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혀서 지난번과 비교해서 좀 강도가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이번에도 근거 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기에 따라선 한 3주 정도 사이에 흐름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두 사람 교체 혹은 뭐 그중에 한 사람 교체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논의 사항이 아닌 겁니까? 청와대 입장에 따르자면. 네, 지난번 교체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그렇다면 내년 초쯤에는 두 사람 교체가 검토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름 모를 행성이 와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전제를 가정으로 한 질문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참모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들이 공공연히 나오곤 있었습니다. 예. 당장 내후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수장들에 대한 교체가 검토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서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현재로서는 청와대 기류입니다. 예. 다른 사람과 함께 인사가 날 수는 있지만 그 두 사람만 딱 집어서 하진 않는다. 근데 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이 포함되면 그 역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긴 할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뭐 정치적 어드벌룬이라고 하죠. 이런 인사 문제를 청와대나 집권 여당을 포함한 여권에서 슬쩍 언론에 흘리고 그다음에 일단 부인하고 반응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요. 심지어 흠집내기가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산안 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청와대 역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수장을 청와대가 나서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실제로 오늘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교체 검토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인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일을 끝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자신이 아는 한 전혀 검토되는 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